네, 주소연어학원 부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생들이 주소연어학원의 정규과정을 수강했을 때, 그 다음에 주쌤주 수능 특강이나 아특문 영어 영문법 특강을 수강했을 때 고등학교 학교 교과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학평모고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대비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의와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좀 높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나마 동영상으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보고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태까지 많은 학생들이 또 그렇게 지나갔고 또 무난하게 지나간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제가 전달해 드리는 안내 내용을 차분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일단 2023년도부터 고등학생들이 정규과정을 수강했을 때 정규과정에 적용되는 어떤 규정들이 있잖아요. 탈락 규정이 있고 뭐 자율면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기간 때 면제 적용되는 규정이 있고, 이런 것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롭게 더 적용해 주는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지가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자, 첫 번째, 정규과정은 불참이라는 시험 벌점과 과제 벌점이라는 이 과제 미제출 벌점이 있죠. 이 등록기간, 한 달의 등록기간 중에 불참이라는 시험 벌점이 4개가 됐을 때 그 즉시 탈락, 또는 과제 미제출한 벌점이 4개가 됐을 때 그 즉시 탈락이라는 강제 탈락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여기에 하나씩의 더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불참이란 벌점이 5개가 됐을 때, 또는 과제 미제출한 벌점이 5개가 됐을 때 탈락이 됩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은데 그거 갖고는 이 부담률을 감당하기 힘든데요.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집중될 때 그때 수행평가에 따른 자율면제권도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얼마나 어느 시기에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힘든 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2번, 매월 학생 자율면제권 3개를 적용해 준다. 수행평가가 집중됐던, 아니면은 본인이 다른 과목 공부 때문에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든, 이런 어떤 상황들을 본인이 적절히 조절해서 한 달, 그러니까 학생의 등록일서부터 등록일이에요. 한 달 동안 자율면제권 3개를 줄 테니까 시험 면제를 신청하든 과제 면제를 신청하든 적절히 그것을 사용해서 무난하게 넘어가라. 매월 한 달을. 이래서 자율면제권 3개를 부여합니다. 고등학생들에 한해서. 물론 하나도 쓰지 않고 전체 과제나 전체 시험을 다 무난하게 통과해내는 게 학습 효과와 결과는 제일 좋죠. 그런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면 이거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적절하게 자율면제권을 적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분명히 자율면제권 3개가 매월 등록일에서 등록일 사이요, 거기에 주어지고 있다. 불참 벌점이나 과제 미제출 벌점도 하나씩 더 늘어나 있다. 요거 1번과 2번 항을 적절히 사용하면 정규 과정을 이수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완전히 새롭게 추가된 건데, 물론 자율면제권도 추가됐지만 고등학생은 학교 시험기간 중에 3주간의 수강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 시험기간 동안에는 학원을 잠깐 쉬고 내신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또는 다른 과목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는 퇴원밖에는 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요 3주간의 수강정지라는 규정을 지금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요번 3주는 제가 수강을 일단 일시정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수강료가 일단 정지돼요. 그래서 딱 정지됐잖아요. 그리고 3주가 지났죠. 그러면 그 시점서부터 다시 수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수강료의 손실이 전혀 없죠. 물론
그 코스는 계속 수업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만 있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손실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수강료의 손실은 일단 지나갈 수 있고 특별한 부담감 없이 내신에만 집중할 수 있는 3주간의 수강정지 신청 요건을 만들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는 게 본래 내신 시험 대비 예상 문제집이 빅북이잖아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빅북을 제공하는데 수강정지 없이 정상적으로 가는 학생들은 다 무상으로 제공이 되죠. 근데 수강정지를 신청한 학생은 유상입니다. 5만원의 빅북 신청 대금이 적용돼요. 5만원이 비싼 거 아니에요. 원가가 워낙 높아요. 저희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빅북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솔직히 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수강정지를 신청한 학생한테까지 무상으로 지급할 여유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유상으로 5만원. 이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빅북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공부하면 돼요. 구입을 안 하면 되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자율선택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이렇게 유상으로 수강정지를 신청한 학생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특별수업이란 거 아시죠? 중학교 때 시험기간이 되면은 저희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특별수업이라고 표시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빅북을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해요. 저마다. 자율공부죠. 단 선생님이 다 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선생님이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 어려운 부분을 질문을 하면 1대1로 계속 답변을 주는 식. 이런 특별 수업이 배정이 되는데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북이 지급이 되고 특별 수업도 배정이 돼요. 3주 수강 정지를 신청한 학생은 특별 수업에 들어올 수 없나요? 빅북을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특별 수업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빅북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공부하는 막 이런 어떤 교재들 있잖아요. 그거를 막 갖고 와가지고 특별 수업에 앉아서 막 질문을 하는 식이 되면 이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학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너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빅북이란 어떤 제한된 자료를 전제로 해서 특별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빅북을 갖고 있는 학생은 참석이 수강 정지를 했던 안 했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특별 수업이 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5번항. 정규 과정에서는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 자율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2주 전입니다. 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2주 전부터 전에는 고등학생은 3주 전, 중학생은 2주 전 이렇게 막 구분해 가지고 면제 기간을 적용하기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공통이에요. 2주 전서부터 수업, 과제, 시험이 다 자율면제가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벌점은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업에도 참여하고 숙제도 하고 시험도 하고 힘들면 전부 다 안 해도 되고 이런 어떤 상황에 2주 전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거든요. 근데 2023년도서부터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요거는 똑같게 적용을 하는데 3주 수강정지 신청한 학생 말고요.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2주 전서부터 전체 자율면제권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4주 전부터 정규과정에 배정되는 시험들이 있죠. 단원시험, 문법시험, 그랜드듀크, GD나 토익반 같은 경우는 영작시험도 있잖아요. 이 시험 일체가 자율면제돼요. 삭제되는 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자율면제가 되고 이 시험을 대체해서 교과서 지문암기 과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가요? 시험은 없어졌지만 과제가 늘어났으니까 더 부담률은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다르죠. 왜 다르냐? 교과서 지문암기 과제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지문암기는 시험 대비 필수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과제가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싹 자율면제를 해주고 4주 전서부터 교과서 지문암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신 시험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끔 온라인 학습 페이지를 재구성할 거고요.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온라인 재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을 하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 특강만을 수강하는 학생 있죠. 특강만.
주셈즈 수능 특강 또는 아특문 영문법 특강 이거 단독 정규과정 없이 단독 수강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것도 금년부터. 자, 특강만을 수강하는 학생인 경우에는 빅북은 당연히 유료 구매예요. 그리고 빅북을 유료로 구매한 학생은 특별 수업도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죠. 이것도 자율이죠, 뭐. 근데 빅북 유료 구매는 자율이에요. 필요한 학생은 유료로 신청하면 됩니다. 특강만 수강하는 학생인 경우에도. 자, 1번 항서부터 6번 항이 2023년도서부터 새롭게 고등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요 내용들 지금 이 동영상 주TV 홈페이지에 들어와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뭐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애매한데 주소연은 어학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주TV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자료를 출력받을 수 있어요. 출력받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확인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러한 규정들이 되어 있다. 정리 한번 됐고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요번에 고등학생이 된 학생들, 지금 고2로 올라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공부하고 어느 정도면은 충분히 자기가 내신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를 이미 경험을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요번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은 처음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하도 불안해해서 가능하다면 이 특별 수업 있죠. 빅북과 특별 수업. 이 특별 수업을 고등학생들만 모아서 주소연 원장님이 별도로 지도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능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소연 원장님이 시간표가 나와야겠죠. 수요일이나 토요일 정도에 시간표가 좀 나올 수 있으면 제가 그거는 좀 무리가 좀 따르더라도 한번 구상은 해볼 거예요. 일단 확정은 아니고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빅북이, 고등학생들 빅북이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데, 일단 교과서 지문 암기 자료 있죠? 이 암기 자료, 암기를 할 수 있는 자료 이렇게 준비가 되고요. 어휘 암기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교과서 시험 범위 내에 변형 출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예상 문제 자료, 부교재가 있죠. 부교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갔을 때 역시 변형 출제 예상 문제 자료, 학평모고가 시험 범위에 포함됐을 경우 학평모고 시험 대비 변형 문제들이 있다고요. 요게 다 빅북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 과목 내신 시험은 도대체 어느 방식으로 나오나요? 뭐 아는 학생들은 알 수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교과서 시험 범위가 포함됩니다. 뭐 몇 과서부터 몇 과. 근데 이게 좀 달라요, 학교마다. 교과서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시험 범위도 1, 2, 3, 4, 1, 2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1과 3과 또는 3과에서는 문법 파트만, 1과는 문법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만, 막 이렇게 출제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에 사용했던 똑같은 교과서 똑같은 학교의 빅북이라고 해도 똑같게 다시 사용을 못해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상황이. 자, 교과서 시험 범위가 발표될 거고, 부교재에서 시험 범위가 포함되면 부교재 시험 범위가 또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학평모고 시험이 들어가면 학평모고 시험 범위가 또 발표되는데, 학평모고가 이제 고1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3월, 요번에 학평모고는 아마 3월 23일 정도로 좀 뒤로 잡힌 것 같아요. 본래는 3월 중순 전에 실시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이 3월달 학평모고가 포함될 수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전년도 9월달 정도의 학평모고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교가 발표가 나와야 알아요, 시험 범위가. 자, 그렇게 학평모고가 포함되고, 네 번째 외부 지문이라는 게 있죠. 이 4번 외부 지문. 이거는 시험 범위가 없어요. 외부 지문 문제 요번에 한 3문제 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 이거는 출제 교사, 그 영어 선생님의 임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상식적인 범위면 학평모고 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토익이나 탭스 중간 또는 중하급 난이도의 문제를 섞어가면서 내요. 근데 비상식적으로 넘어가면 7문항, 8문항의 외부 지문이 나오고, 말 그대로 웬만한 학생들은 풀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저는 이런
고등학교 출제 상황을 끔찍하게 싫어해요.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외부 지문이 막 7문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어려울 때 학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요번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올까봐, 왜냐하면 만점자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없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도 벌어져요. 2등급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만점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부 지문을 이만큼 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데 착각이죠. 이 외부 지문을 어렵게 냈다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은 교사들만 보는 출제가 있어요. 출제문에 학생들을 가리키는 그 자료가 있잖아요. 교과서나 부교재에 참고 자료가 있단 말이에요. 교사요. 거기서도 교사가 그냥 응용을 하라고 주는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 난이도 높은 응용 문제를 다시 또 변형해서 내던가, 고등학교 3학년 학평 모고의 수준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막 탭스랑 토익을 섞어가지고 내거나 이런 식으로 내는 외부 지문 출제 성향이 있거든요. 특정 학교에 따라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돼야 되냐면, 주소연 학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탭스반 있죠. 탭스반 10개월 차 이상. 탭스반 10개월 차 이상이면 그 정도 난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도 그냥 풀어내요. 정답 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이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정도 라인이면은 뉴탭스는 600점 만점이기 때문에 600점 만점에 뉴탭스 기준으로는 450, 500 이상. 토익으로 굳이 따진다면 거의 950점대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죠. 이런 학생들만 무난히 통과가 되거든요. 과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일반 고등학교에 토익 950점 이상과 탭스, 뉴탭스 600점 만점에 500점 이상자 학생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 학생들이 20명, 30명 되나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전제로 외부 지문을 그렇게 출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창 망하니까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을 한 문제도 출제를 안 해요. 이렇게 춤을 추는 출제 성향을 저는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학교에서 교과서 중심과 선택된 부교재 중심으로 학생을 가르쳤다 그러면은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말아야죠. 외부 지문을 하더라도 선별을 위한다 그러면 외부 지문은 3문제, 4문제면 충분해요. 많아야 4문제, 아니면 적절하면 2-3문제면은 충분히 1등급 변별됩니다. 그거 못 푼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영어를 잘한다고요? 제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토익 950점 넣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런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 2-3개면 충분하거든요. 1등급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 넘어가면 문제가 있죠. 이 외부 지문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 외부 지문이 학교에 따라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학교에 따라서는 학평 모고 청취 파트나 단어집이 선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동명여고만 해당이 됐고, 나머지는 청취시험이나 추가 단어집 배정시험은 없었어요. 동명여고가 청취나 단어집이 배정이 됐는데, 그럼 동명여고 배정된 학생들은 걱정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추가 선택된 단어집 수준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능률복화였는데요. 능률복화도 고난이도 능률 복화가 있고 일반 그냥 복화가 있어요. 일반 복화였어요. 일반 복화 고1은 일반 복화 수준이 주소연학원 기준으로 하면 글쎄 카운트 수능? 카운트 외 뒤에 수능 단어집 나오잖아요. 카운트 수능이라고. 카운트 수능이나 듀크급도 안 돼요. 그 정도 단어집이거든요. 난이도가 이미 거의 아는 단어가 대부분이라서 정말 편안하게 확인만 하면 돼요. 겁먹을 필요 없고요. 청취는요. 고등학교 1학년 학평모고 듣기 평가가 나옵니다. 주의할 게 있어요. 졸지 말 것. 이 주소연학원에 지금 현재 다니는 학생들 보니까 최소 GDA, 토익A, 탭스A를 다니고 있는데, GDA급조차도 이 학평모고 1학년 듣기 평가 듣잖아요. 졸음이 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학생들이 그 전에 시험 공부한다고 피곤하잖아요. 너무 쉬운 걸 들으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쉽다는 것.
쉬운데도 불구하고 요 특정 학교가 이렇게 포함되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또 별도로 지급을 할 겁니다. 자, 매칭 시켜볼까요? 교과서 시험 범위, 교과서 지문 암기 자료와 변형 출제 문제 매칭되죠? 부교재 저희가 변형 출제 예상 문제 준다고 했죠? 매칭되죠? 학표모고 당연히 매칭되죠? 그 다음에 요 청취와 단어집 추가된 학교가 있다 그러면 요거는 저희가 추가로 별도 자료 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직 하나 외부 지문 하나가 남죠. 외부 지문은 예상 자료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의 실력껏 풀어야 돼요. 이건 답이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추가로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외부 지문 문항만 학원에서 빅북으로 준비를 못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나요? 말 그대로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야 돼요. 근본적인 실력이 올라가야지만 되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좀 어떤 라인을 지켜줘야 돼요. 상식을. 근데 학교는 비상식이고 학생은 실력이 없고 이러면 외부 지문은 거의 대비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학원에서는 이 외부 지문 문제도 충분히 커버를 해준다고 하던데요. 적중률도 50% 70%가 넘는다고 분명히 설명회 때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지역에 그런 특정 학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원가 그리고 강사들 라인 그 다음에 학원가에선 이런 경우를 불가해하다 있을 수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실력이 출중해서 그 학교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상 문제를 정확하게 내고 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적중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웃죠. 그냥 허탈하게 웃습니다. 왜? 불가능하거든요. 똑같은 선생님이 출제해도요. 워낙 드러나는 게 있으면은 바꿔요. 출제 경향을 해마다 계속 시험마다 바꿔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똑같게 낸다? 문제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적중률이 높다 그러면 뭘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적중률이 높을 수가 없고 적중할 수도 없는데 적중률이 있다.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네, 이런 학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요. 투자 포인트를 별도로 잡아놨기 때문에 강사 라인의 실력이 높거나 막 이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적중 내신 시험 기간 때 적중률만 보고 가는 거고 나머지 영어 실력을 올린다는 개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외부 지문을 적중률로 50% 절반 다 틀려야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막 7문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3문제 4문제를 맞았어요. 기분 좋죠? 그렇다고 그 학생이 1등급이 되나요? 1등급이 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나머지를 거의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자, 그러면 그래도 다행인데 대부분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것에서 끝나요. 자, 그걸 바라보고 1년, 2년, 3년 고 1, 2, 3년을 다녔다고 치죠. 자, 그럼 수능 본고사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지역에 그런 얘기 많죠. 내신은 그럭저럭 잘 챙겼는데 수능 그래서 수시로 합격도 됐는데 수능에서 망하는 바람에 모두가 헛것이 되었다. 그래서 대입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자기 실력이 완성되지 않는 학원 사교육을 추가하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고사에선 망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는 등급이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오겠지. 그러면 수시 합격된 게 충분히 되겠지. 웬걸요? 4등급, 5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정말 학생도 충격을 많이 받는데 예상됐던 겁니다. 그거는. 아니 배워보면 몰라요? 이 정도로 본인이 1년, 2년, 3년을 갖다 배웠으면 충분히 본고사 대비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걸 못 느껴요? 처음에 한 6개월 뭐 1년은 그렇다 쳐요. 2년, 3년을 갖다 거기를 왜 다닙니까? 거기만 목매달고서는. 그럼 실패는 명확한 건데 명확한 실패를 바라보고 간다? 그냥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결과값이라고 보면 돼요. 뜻밖이다. 정말 예상 못했다. 정말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니세요. 특강이든 뭐든. 그래야 고3 본고사 때 안 망합니다. 최소한. 상상을 초월하게 망하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학원만 바라보고 다니면 안 돼요. 자,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여기는 실력도 되고 내가 여기를 3년 다녔을 때 영어 실력도 충분히 올라가서 본고사도 대비가 될 수 있고 내신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렇다 그러면 돼요. 불행하게도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학원이 있다는 것을. 근데 학생들한테 만약 그런 느낌이 있다, 그렇게 확신이 든다 그러면 다녀도 돼요. 거기만. 아니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추가로 다니거나 학원을 바꾸도록 합니다. 실력이 올라가면 되잖아요. 이 외부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망해도요, 본인 실력 자체가 올라가면 고1 때는 해결이 안 돼도 2 때 등급 올리고 실력 해결되고 고3 때 더 올리고 그리고 본고사 충분 조건으로 통과하고 이러면 1학년 때 좀 성적이 나쁜 거는 커버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지금 눈앞에 몇 점 몇 문제라도 더 맞는다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기 바라겠어요. 이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7문항, 8문항의 외부 문제가 나오고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되잖아요. 항의를 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 학교에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럼 확인하세요. 정말 이 외부 지문을 다 통과해가지고서는 맞는 학생이 얼마나 됐는지, 그 정도 영어 실력자들이 몰린 상황인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여도. 그런 경우가 여태까지 없어요. 그 정도 되는 실력 되는 학생들이 막 수십 명이 몰려가지고 일반 학교를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확인하세요. 왜 그런 외부 문제를 그렇게 많이 냈는지. 외부 문제는 두세 문제, 아무리 많아도 네 문제 이하로 출제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세요. 자, 제가 조금 흥분을 한 것 같은데 하도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소연 어학원 현재 고등학생들 분포도 상황을 봤더니 탭스 A반을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 토익 A반을 수강하는 학생, GDA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능 특강만 단독으로 수강하는 학생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인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요 과정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탭스 A 과정을 수강하잖아요. 지금 탭스 A 과정을 바로 진짜 한두 달밖에 안 되는 학생이 있고 10개월 차가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두 달 차 정도 되는 학생들은 조금 불안할 수 있는데 주소연 학원의 탭스 A반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탭스 실전 문제가 들어가요. 거기에 고3 학평모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중간중간에 넣어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능 본고사 대비도 충분히 되면서 탭스 라인인데 탭스가 뭐죠? 탭스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탭스가 뭐냐면은 서울대학교에서 토익을 한국식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토익을 수능식으로, 수능 방식으로 만들어냈다. 수능 방식으로 토익을 만들어내서 출제하는 게 탭스예요. 그래서 탭스 이 난이도를 충분히 적응하고 무난하게 풀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수능 문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학생들은 무난하게 풀거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학교에서 출제되는 이 난이도를 넘어서는 외부 지문은 선생님들이 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탭스 10개월 차 넘는 학생들은 처음에 첫 번째 시험 중간고사 굳이 많이 한다 그러면 기말고사까지 1학기요. 그거까지만 불안해하고 그게 딱 넘어가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영어 공부하거든요. 이거 제가 굉장히 걱정했는데 뭐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뭐 다 맞거나 제가 실수를 하나 틀리거나 내신 시험도 봤더니 뭐 빅북 정도 학원에서 제공한 그 빅북 자료 꼼꼼히 보고요. 암기할 거 암기하고 시험 봤더니 뭐 다 맞아요. 제가 좀 깜빡해서 한 문제 틀렸어요.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이게 주소연 학원의 탭스 A 과정 10개월 차 이상 학생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본인들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요. 수많은 선배가 다 증명하면서 지나간 길이에요. 이거는 그 학생만 특별하게 저는 불안한데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불안해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탭스 1, 2개월차 정도에서 첫 시험을 보게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급한 그 빅북 있잖아요. 정말 꼼꼼히 보고 외울 거 충분히 확실하게 외워서 시험 보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 돼요. 학생들, 특히 공부 잘하거나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은 교과서 지문을 보면 쉽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되게 쉬워요. 내가 이거를 굳이 외워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문법이 완벽하게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그러면 변형해서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과서 지문이나 학교에서 지급한 프린트물 있죠. 여기 써 있잖아요. 학습자료 프린트물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지급하는. 이 프린트물을 집중적으로 일단 완전히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변형된 부분은 본인 실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기본 상황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이 변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판단할 때. 그래서 꼭 빅북에 있는 교과서 지문, 학습자료 프린트물의 지문들 반드시 암기하도록 합니다. 탭스반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정말 무난하게 해결이 된다. 기억하면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발. 주소연 학원의 탭스 A반이 그렇게 무시하고 불안에 떨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영어 시험에 불안을 떨 만한 이런 라인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체감을 못하는 모양인데 그런 라인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풀 수 있는 라인이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 그 다음에 GDA, 토익 A를 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탭스 라인까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외부 지문이 정말 불행하게도 제가 얘기했던 문제되는 학교 여기에 배정이 됐고 외부 지문이 희한할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대처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일단 철저히 해야죠. 저희가 제공한 빅북에 자료들 있죠. 교과서 지문 자료, 그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던 학교에서 별도로 지급한 프린트물, 그리고 그 외 변형 문제 다 포함되잖아요. 빅북 철저히 하고 학교 프린트 자료 철저히 합니다. 외울 거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이 상태에서 외부 문제 외 나머지 문제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을 하고요. 외부 문제에는 굳이 별도의 학습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외부 문제가 다행히 상식적인 범위에서 나와서 상식적으로 풀어냈거나 아니면 그걸 놓쳤다 하더라도 다 맞아서 일단은 1, 2등급은 유지했다. 내가 이걸 언제쯤이면 외부 지문을 해결할 수 있을까? 외부 지문 적중률이 높은 학원이 있다는데 그럼 그 학원으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외부 지문 학원으로 옮기세요. 단 아까도 얘기했죠. 수능 본고사를 대비하려면 그 학원 갖고 안 됩니다. 별도로 더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근본적인 걸 해결하고 싶으면 1년 동안은 감수를 하세요. 근데 지금 GD에서 토익에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GD 과정 마치고 토익 A, 탭스 A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레벨업.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GDA 마쳤죠. 고등학생이죠. 그러면 저희가 토익 과정 없이 탭스 A도 배정을 해요. 학생이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일단 배정 받아보고 이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토익으로 다시 내려가면 되는데 요 규정도 제가 지금 고민 끝에 적용을 결정했습니다. GDA 끝내고 마음이 급하고 대처를 하고 싶다. 그럼 탭스 A를 한번 이동해서도 들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할게요. 고등학생들한테는. 근데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자, 최종적으로는 고1보다 고2 때 등급 올라가고 내신, 그 다음에 고2 때보다 고3 최종적으로 더 올라가서 1등급 확보되고, 그 다음에 수능 본고사 1등급 확보되고, 최선이잖아요. 그죠? 중3 말까지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고 열심히 해서 중3 말까지 탭스 10개월 차까지는 만들어라. 그러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영어 과목만큼은 정말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 누누이 강조했는데 이미 늦었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그러면 늦은 걸 한탄할 필요는 없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고 고3까지 쭉 계속 이어서 가면서 실력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수능 본고사도 보고 고2, 고3 때 내신 챙기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가이드 해주는 지금 GD나 토익반에 속한 학생들에 대한 영어 내신과 수능 본고사에 대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특강만 단독으로 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빅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유료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힘들면 특강도 참여해서 이제 미리 공부를 하다가 충분히 하다가 퀘스천을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내신 특별 수업을 다 들어올 필요는 없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면은 한 3번 정도 또는 2번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날짜를 선택해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빅북 퀘스천 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메꾸는 거죠. 그리고 메꾼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특강도 저희가 빅북도 제공한다 했고 특별 수업도 제공한다고 했죠. 특강만 들었을 때도 하여튼 주소연 어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떠나서, 특강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잖아요. 한 달 수강료가. 이 수익을 떠나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최대한 줄 거예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가져가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줄 테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게 인정을 받는지 무시를 하고 있는지 오히려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후회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되돌아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수익을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해줬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건 누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렇게 충분히 자부하고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고등학생에 대해 처음 지금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고등학교 과정은 3년이라는 것. 당장 눈앞이 힘들어도 1년 뒤 2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또 3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 있게 내가 영어 과목을 공부할 수 있고 수능 본고사를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잘 찍어준다는데 어떤 포인트가 이거 실력과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꼭 확인하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했죠. 그것만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다 보면 완성이 됩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방향만 시행착오 없이 잘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영어 뭐 중3까지 이거는 방금도 얘기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023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26 대입을 응시하게 되는데 지금 발표난 게 있죠.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EBS 출제 비율이 대폭 줄어든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퍼센테이지보다 훅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BS 위주로 공부를 한다든가 무난하게 공부를 했다든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앞의 성적, 내신 성적만 보고 실력 형상과 상관이 없는 이런 어떤 학습을 진행했을 때 수능 본고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더 등급이 떨어질 수 있어요. EBS 출제비율이 떨어진다는 개념은 무난한 문제 문항수가 줄어든다는 뜻이 돼요.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 우리나라 수능 출제는 항상 춤을 추죠. 춤을 추잖아요.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엄청 어려웠다. 탭스 난이도 상급의 탭스 유형의 문제가 막 3문제, 4문제 출제됐다 그러면 여지없이 나와요. 요번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상급 난이도, 탭스 상급 난이도의 문제 출제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무난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자, 지금 GD나 토익 듣고 있는 학생들 좀 힘들더라도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배려를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많이 배려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탭스 라인까지 꾸준하게 이어가면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탭스만 다니는 학생들 있죠. 힘들더라도 탭스 과정을 꾸준하게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 고등학교 2학년이나 이렇게 됐을 때 공인시험도 한번 봐요. 탭스 공부하는데 탭스 시험 말고 토익 봐도 성적이 올라가나요? 올라갑니다.
난이도가 워낙 탭스가 들쭉날쭉하면서 춤을 추기 때문에 토익 점수도 토익 공부를 안 해도 올라가요. 토익 시험도 봐보고 탭스 시험도 봐보고. 왜냐하면 최종 대입에서 어떤 전형을 선택해서 입시를 치를지 모르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영어 특별 전형이 있잖아요. 이거 외고 같은 데서 외고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데, 나는 인서울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토익 990점이라는 만점 가지고 특별 전형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서울 내, 서울시 내.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영어 스피킹이 좀 된다. 그리고 영어 나머지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고2부터 요즘 화상 채팅 스피킹 있잖아요.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꾸준하게 진행을 하면서 면접 스피킹으로 조금씩 이미 이 학원의 토익반이나 탭스반 정도 되면 귀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력이나 이런 게 받쳐주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어색하고 잘 안 열려도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만 6개월만 지나가잖아요. 입이 열리고 면접 구술이 돼요. 영어로 조금씩이나마. 그러다가 고3 때 집중적으로 여름서부터 그 면접 구술, 영어 면접 구술을 갖다가 집중시키며 집중 교육을 받으면 이거 온라인으로 강남 학원이랑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만 갖고도 뭐 현재는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게 확확 바뀌지는 않습니다. 전형이. 연대나 이대 같은 경우도 영어 면접 구술 특별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형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탭스반도 꾸준하게, 대입 보기 직전까지도 탭스반 꾸준하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일회 수능 특강만으로 빠지세요. 그렇다고 영어를 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완성되어 있다 해도 영어를 놓으면 감각이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회 수능 특강만으로 갔다가 요번에는 탭스를 다시 들어야겠다. 그럼 탭스반 다시 수강했다가, 이 부분은 왔다 갔다 상황은 퇴원 처리를 안 하고선 다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탭스반 다녔다가 1회 수능 특강반으로 옮겼다가 또 탭스반 다녔다가 1회 수능 특강반으로 다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고3 끝까지 꾸준하게 다니도록 합니다. 지금 GD 토익 수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는 탭스반까지 올라가고, 방금 얘기했듯이 탭스반을 꾸준하게 다닙니다. 근데 지금 GD 토익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면 정규반이 수능 1회 특강반으로 빠져요. 그래서 1회 들었다가 다시 또 정규반으로 가요. 왔다 갔다 수능 특강반과 정규반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갑니다.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3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불안한 시간에 하나라도 더 공부하세요.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어 있죠. 국어 고전이나 비문학 갈 때 국어 문법 막 들어가고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주소연 학원에서 영문법을 충분히 공부한 학생들, 문법 특강도 저는 4번, 5번 이상 들었어요. 특강을. 이런 학생들이 국문법에 들어가잖아요. 국어를 굉장히 무난하게 빠른 속도로 선생님이 놀랄 정도의 성과가 나와요. 매칭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고등학교 국어 과목과 영어 과목의 독해 리딩 있잖아요. 독해 실력이 서로 상충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고등학교 국어에 집중하고 영어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독해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지? 이런 시기가 와요. 반드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본인이 하니까 되는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과 즐거움을 가지면서 고등학교 공부를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